예, 결격사유 얼른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0페이지 보시면 순서는 좀 바꿔놨는데 있을 건 그래도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격이 중급하면 안 된다. 남의 재산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다 빼자. 이런 의미가 이제 법에서 결격은 뺍시다. 요 소리였습니다. 매도 매수는 정말 생각해야 될 거고요. 자, 먼저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나이 어려서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요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요? 미성년자. 1번 타자 미성년자, 나이가 19세 안 된 사람. 합격해도 중급한다 못한다? 못한다. 혼인해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이 19 됐을 때 중급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근무도 절대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볼 거 아예 없고요. 그냥 나이만 19세 요 정도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성년이 안 된 사람은 중급 못한다. 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오늘은 괜찮아. 자, 두 번째가 한정치사한자 라고 해서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사무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약간 부족이니까 괜찮을 때도 있어. 오늘은 괜찮아. 입니다. 비 오면은 우산 안 쓰고 다녀서 좀 이상하지. 여기는 오늘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중개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그냥 비 오면 중개업 안 하고 비 안 오면 중개업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장난하는 거니 그럴 겁니다. 정신 챙겨갖고 와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실까요? 얘는 지 정신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아주 못 찾아. 그러니까 옛날에 심신상실을 그랬습니다. 정신 나갔다. 나가고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 죽을 때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유언만 딱 한 번, 유언만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 한 번 동안 유언밖에 못 합니다. 이 사람 바로 금치산자. 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법에 나와요. 죽을 때는 정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집 나간 정신이 돌아옵니다. 죽을 때만. 그래서 여기는 금치산자.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 아예 없다입니다. 그렇게 사무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중개업시키면 대건 야곡입니다. 근무도 시키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머리에다가 삥 꽂고 오면 절대로 받아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 나가. 빨리 나가게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그리고 뭐를 받지 않았을 때 복권. 복권 되지 않았을 때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 정말 파산 선고 받으면 돈 안 갚아도 빚 안 갚아도 되는데 복권 되지 않으면 중개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너 재산이 없잖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의 그리고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집행이 종료돼도 몇 년이라고요? 바로 아래에 있네요. 3년. 그리고 또 면제돼도 얼마라고요? 또 3년. 집행 종료 사유 3개. 집행 면제 사유 4개. 다 3년씩 간다는 겁니다. 집행됐잖아. 큰 집 갔잖아. 큰 집 그립잖아. 또 그 소리 합니다. 먼저 금고 이상 그냥 3개만 보면 되고요. 뒤에 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절대 안 냅니다. 그리고 집행 종료. 첫 번째 만기서방 다 채웠다. 3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나오네요. 무기징역은 얼마라고요? 여기는 10년. 에다가 또 3년. 그럼 전체가 얼마래요? 13년. 그리고 가석방은 잔용기에다가 이제 거기 아래 나옵니다. 잔용기에다가 3년을 더 가라는 겁니다. 먼저 집행받지 않기로 요게 이제 가석방입니다. 받지 않기로 중간에 풀려 나왔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도 여기 이제 집행 면제도 이제 여기는 3년씩 모두 따라갑니다. 가석방도 3년. 그리고 이제 집행 면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재판이 확정됐는데 법률 변경으로 간통죄 이런 겁니다. 면제 받고 나왔다. 여기도 살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는 간다? 3년. 지금 여기서는 모두 3년씩 갑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형을 받았다. 얼마래요? 3년. 그 다음에 디귿번에 형의 선고가 이제 여기는 됐는데 여기도 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있네요. 형의 시효가 완성. 얼마? 3년. 3년씩 다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결과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기 공소시효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공소시효. 죄가 여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소홀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 저 바보 같은 국가 때문에 화성 사건도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도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등록 신청. 근무도 바로 되고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중개하고 손잡고 다니겠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번에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았을 때 특별한 거 별로 안 좋아. 몇 년 남았어? 3년 남았어. 근데 뭐가 없대요?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는 안 나왔네요. 꼭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일반 사면 즉시. 요거는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국경일에 나오니까 입니다. 가끔씩 막 TV에서 교도소 보여주면서 풀려난 거 막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일반 사면. 아무 때나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무슨 성탄절이나 그리고 새해 들어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광복절이나 3.1절도 가끔씩은 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 풀리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거는 안 풀어줘.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뭐, 유예기간. 자, 여기도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면 유예기간을 꼬박 써놓으실까요? 유예기간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놈만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사유가 좀 없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프린트물에 나올 거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2년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유예기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어간 건 아니요. 집행 보류시킨 거니까. 그리고 선고유예는 아예 결격사유에 안 들어가요. 선고까지도 보류시켰으니까. 집행유예, 선고유예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놈이 안 나오더니 또 최근에 가끔씩 나와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 이제 1번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얼마래요? 3년. 자격 취소 3년만 밑줄이나 동그라미로 잘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격 정지된 자는 뭐만? 정지기간만. 자격 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자격 정지 6개월 그러면 6개월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등록 취소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바로 와도 됩니다. 뭐 거기다가 38조 이러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 얼마? 3년. 하다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그리고 거기 이제 세 개는 여기는 3년하고 관련 없습니다. 왜요? 사망하신 분이 3년 후에 관을 열고 나오신가? 그입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 있으면 쫄딱 망해서 여긴 재산 없으면 3년 후에도 등록 신청 못 하고요. 그리고 재산 있으면 3년 안에도 등록 신청이 되니까 3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3년 가도 여기는 3년하고 관련 없어. 그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도 우리 결격사유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마시 가신 분 3년 안에 정신을 챙겨 올 수도 있고 3년 지나도 못 챙겨올 가능성이 더 크겠죠. 파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복권될지 3년 안에 몰라. 입니다. 빨리 복권될 수도 있고 나중에 복권될 수도 있고. 그리고 등록기 준비단은 사무소가 무허가 허가받은 사무소를 언제 찾을지 몰라. 그러니까 3년하고 관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3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폐업신고 꼭 밑줄 하셔야 됩니다. 폐업신고를 했을 때가 결격. 그리고 무슨 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 회단에서 중개업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이 5번 이제 낼 거다. 5번 업무정지 처분 발생 당신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주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언제라고요? 발생. 거기 발생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여기다가 업무정지 처분 당시 그럴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 당시. 발생 당시지 처분 당시 아니요. 처분 당시 그러면 발생 당시 때 다 도망가고 이상한 사람은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은 얻어 터지면 되겠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발생 당시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 여기도 소속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소속이나 중개보전 월급쟁이니까 옆집 가서 근무해도 되고, 소속은 요참에 나도 등록 신청할래 하라는 겁니다. 임원 사원이 안 되지. 당해 개업 공유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문장이 아주 길다 보니까 길목이 어딘지 잘 안 보여. 라고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잠이 안 오시면 이런 문장은 한번 생각하면서 좀 주무셔야 됩니다. 한 5초 안에 바로 주무실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적 발생 보기 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발생은 보고 주무셔야 됩니다. 처분 당시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맨날 볼 때마다 헷갈리고 알듯 말듯 아주 환장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알듯 말듯 하면 시간만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 법을 하다 저 법은 필요 없어. 도로교통법, 형법 다 필요 없어. 건축법도 필요 없어. 300만 원 이상의 공인중개사법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얼마라고요? 3사막이 얻어 터집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 판단 못한다? 못한다.
우리 시험 문제 횟수에는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법이라고 단서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사원도 같이 써놓으면 좋은데 법인의 사원 임원 중 여기도 소속은 아니고 개업 공유사 등의 결격 왜 또 A가 파산 선고 맞았니? 그리고 B는 왜 또 머리에다가 삥 꽂았니? 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얘는 얼마 기간이라고요? 저기 2월 있습니다.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입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소하면 정말 등록 취소를 안 받아요. 근데 해소를 안 하면 등록 취소 받는다는 겁니다. 받으면 정말 황당할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는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3년을 다 요구 못 한다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에는 함부로 있을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정말 임원이라고 사원이라고 폼 잡다가 개인 3년 동안 영어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폭탄 던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효과인데요.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받아주고 그리고 근무하다가는 쫓겨나고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무소 있으면 안 돼.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런 효과는 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5번까지 뭐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저 결격사유 12개. 그리고 시험 문제는 사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그러면 등록 신청하면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 분은 누구게?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이 벌써 어려울 건데 거기는 선고가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냐 없냐입니다. 선고가 있냐 없냐. 선고가 있었을 때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먼저 개설도 할 수 없는 자. 자, 1번 볼까요? 한정치사한 선고를 받지 않냐. 근데 받지 않냐. 사실상 선고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선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고 받지 않냐. 그냥 무늬만 좀 이상해요. 무늬만 그냥 우산 쓰고 다닙니다. 선고는 없어. 한정치사 상태만 있대요. 입니다. 조만간 이제 신청 들어갈 거예요. 상태에 있는 사람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선고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이 약간 애매하면 얼른 지나가 보세요. 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복권 됐대요. 되면 안 될까요? 파산 선고를 받고 당첨됐대요. 복권 된 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복권 됐대요. 권리 찾아왔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아주 재산이 쌓였어요. 여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자니까 2번은 할 수 있네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3년 가버렸죠. 괜찮아요. 아까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되고 그리고 3년 지났으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거 어디도 나오겠죠. 법이 이상해. 이 법인가 저 법인가 봐봐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맨날 도로교통법밖에 없냐고 하니까 형법도 가끔씩은 내봤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옛날에 맨날 도로교통법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리고 300만 원, 3억이라도 괜찮겠다. 300만 원에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는 금액은 맞았는데 무슨 법이래요? 공인중개사법. 저 법이니까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까지 잘 오셨다가 4번에다가 콕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여기는 개설등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등록 신청하면 안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미끼 앞에다 다 던져놓고 물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근데 아직도 그 유예기간 중이래요. 3년 기간 중이래요. 바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말 요거 봤으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게 여기 있었는데 앞에다가 걔 또 일본 고르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고 급하다고 뒤에 아예 안 보고 그냥 막 도망가실 겁니다. 그러면 틀려. 그리고 여기도 이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 원 금액이 나왔지만 저법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아예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몇 번? 5번. 5번이 바로 결격사유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오니까요. 한번 이런 문제도 풀어야지. 꼭 한 문제가 부족할 때가 정말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인 와만 이제 여기 중개 업무에서 정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하나씩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고용인도 꼭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55페이지 이제 고용인 거기 별표 3개를 꼭 넣으시고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고용해서 쓸 건데
고용해서 쓸 건데 이제 그 고용인 쪽에서 사고를 쳤을 때는 밥상을 3개나 차려놨다는 겁니다. 그 밥상 3개가 반드시 꼭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대비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단속 잘못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55페이지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언제 신고할까요? 이것도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밥상 3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렵게는 안 나올 거니까 그것만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두시고요. 하여튼 어차피 종업원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소 혼자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좀 몇 명 더도 괜찮습니다. 지금 월급제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계약서 쓰면은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놀아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사무소가 30명 좀 있으면요 아무래도 잘 되는 집 같아요. 사무소가 그냥 사장님 혼자 뻘쭘하게 앉아 계시면 그 집 안 들어가고 싶대 여기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그냥 남자 혼자 그냥 시커먼 남자가 있으면 절대 그 사무소 안 들어가고 옆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사무소 여러 사람 좀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꼭 여자 실장님을 좀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중개 못 한다는 겁니다. 시커먼 남자만 2명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거기는 겁먹고 안 들어가시니까 정말 그거는 꼭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인, 먼저 첫 번째 고용인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사무소 문 닫아. 그리고 또 연금 건강보험 때문에 또 이거 신고 안 할 건데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을 볼까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를 하냐고 아까 저기서 봤는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리고 등록 신청 때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볼까요?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요. 먼저 개업 공인주사는 2사람, 소속 공인주사나 중개보존을 고용을 하면은 그리고 소속은 실무교육 받고 중개보존은 무슨 교육 받고 직무교육 받고 나서 언제까지 신고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 거기 업무 개시 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를 꼭 박스를 좀 잘 해놓고요. 그리고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 때 하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 신청 때는 고용 신고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얻어맞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옛날에 냈습니다. 자격증 지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어디 자격증 내는 쪽은 이제 아무것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한테 발급을 확인할 거라는 겁니다. 자, 주신 분께입니다. 자, 나오죠.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러니까 우리 편해졌다. 안 낸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시도지사한테, 자기 상급한테 바로 그 소속 공인주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한다고요? 자격 확인을 요청.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자, 귀찮은 것 같으면 공인주사 자격증 위에다가 X, 제출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해 놓으면 낸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겁니다. 위조해 오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시장님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서울시건 정말 있고요. 고용신고, 하여튼 서류. 자, 그리고 요건 수수료 없다. 그냥 받아준다. 입니다. 수수료 있냐 없냐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최근에 등장했지만 어렵지 않고요. 외국인을 고용신고할 때도 결격사유 여기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 되니까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입니다. 외국이 뭐 고용할 일이 없겠지만 거기도 고용하게 되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근무 못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5번 해볼까요? 고용신고를 받은 우리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말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육받았는지 여부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모두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또 끝났을 때도 뭐 해라? 신고해라. 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1번, 2번은 좀 잘못 나온 거고요. 그냥 옆에 있는 거, 거기는 고용신고인데 종료신고는 3번만 보면 됩니다. 앞에 있던 거 좀 편집이 이쪽으로 와갖고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1번, 2번 보지 말고요. 3번 볼까요? 그럼 나가면 언제 신고를 하냐고. 저 10일을 1개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아마 또 7일 내볼 것 같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숨 넘어가겠다입니다. 얘가 금방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있어야됩니다. 집 나간 며느리 며칠 안에는 들어오더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은 아까 들어왔을 때 여기 나갔을 때 끝났을 때 종료되면 언제라고요? 종료로부터
열흘 이내, 이것도 오늘도 분명히 시험 문제 낼 거라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한다고요. 열흘 이내에.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하다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신고해라. 7일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딱 일주일 되면 머리가 또 긁고 들어올 겁니다. 저거 그냥 옥상 끌고 와서 그냥 좀 패고 근무시킬 겁니다. 그래서 얼마 이내? 열흘 이내에. 하여튼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안 들어와. 집 나간 며느리도 일주일 지나면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나오죠, 제재. 그냥 업무정지만 보면 돼요. 자, 먼저 세 번째 줄에 6월 이하에 뭐라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별표가 1개월밖에 안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니까. 그거 내본 적 없어도 주의는 좀 해보시고. 입니다. 그리고 거기 종업원 한번 비교 잘 볼까요? 종업원 비교는 잘 안 내는데 소속 공유주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업무를 모두 하고요. 수행도 하고. 모두 하고 보조도 하고. 자, 수행이 좀 빠진 것 같으니까요. 자, 소속 문장에다는 수행 그리고 보조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중개 보조는 뭐만 합니까? 보조만. 자, 중개 보조 박스에는 보조, 유학집에는 제가 잘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보조만 하고 소속은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고. 사장님 못 써도 괜찮아. 다 해. 확인설명서 거기 가서 모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정말 제한없고요. 옛날에는 2명 이상 안 돼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바글바글도 괜찮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책임은 누구라고요? 다 하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소속이나 중개보조는 책임을 사장님이 온팡 다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단속 잘 하시라는 겁니다. 저것이 아주 불량한 것 같아 바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사고 치면 아주 수수바다가 정신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애들 치다 그래도 아주 정신없는 것처럼 애는 그냥 내보낼 수도 없지만 여기는 빨랑 내보내시라는 겁니다. 아주 정신없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누구만 계약서 씁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거기 가서 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보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말도 못하게 마스크 씌우라고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못 쓰게 수갑도 채워놓으라고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럼 이제 요 정도는 간단하게 한두 개 지문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밥상 3개 연어민제 시험 문제감으로 나와요. 주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고용인을 보면 이제 금방 보셨습니다. 자격증 있는 소속을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개보조를 둘 수가 있지만 중개보조는 써먹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기본급 아예 맞춰준다고 해도 소속을 둬라. 아예 그냥 교통비 정도는 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가면 안 되니까 맨날 그냥 들락날락 하게 되면 나중에 그죠, 업무 이제 연수시키느라고도 정신 없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보조 하여튼 커피 타고 청소만 한다. 용호정이 받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소명 날이날 의무도 아예 없다. 하면 오히려 안 된다 라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업무 수행했냐고 막 그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 네 번째 이제 첫 번째 밥상 나왔습니다. 자, 먼저 민사책임. 손해가 났다.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근데 누가 물어준대요? 사장님. 둘이 아주 똑같이 책임집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우리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소속이나 중개보조는 업무상 행위는 그리고 고용했던 누구라고요? 개업.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개업을 쳤다고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본다. 근데 그 본다에다가 추정한다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뭐 민법 문제도 아니고 우리 법령에다가 추정한다 해놓고 어디 틀렸냐 그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먼저 두 번째 앞쪽에 본다 옆에다가 추정 X. 그리고 업무상 행위 꼭 밑줄에 놓으실까요? 첫 번째 줄 중간에 있습니다. 모든 행위 X. 모든 행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두 군데 모두 내봤습니다. 정말 모든 행위 아니고 사무소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모든 행위를 다 책임져라 그러면 죽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주시는 밖에서는 누구 신나게 들겨 팼다. 그거 지 팔자. 우리 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소 안에서 사고 났다. 이거 다 우리 팔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없으면 나중에 사고를 쳐놓고 친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그리고 판례문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계약권 가지고 달아났다. 그러면 사장님 네가 달아났다. 다 책임져야 된다. 라는 게 판례라는 겁니다. 판례 절대 안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9페이지에서 이제 그러면 무슨 책임이냐고. 그리고 내용이 막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다 이해가 됩니다. 연대. 똑같이 책임져라 무슨 책임? 연대 책임.
그러면 자, 네 번째 줄에 중간에 보죠. 부진정 연대채무 거기만 꼭 밑줄 한번 넣을까요? 연대는 똑같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한테 아예 우리 종업원하고 사장님은 똑같이 책임지다. 5천 사장님도 5천 종업원도 5천 똑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매도 매수인은 골라먹는 재미도 있대요. 아니면 동시 책임도 물을 수 있대요. 아주 매도 매수만 신났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주고 나서 4번 와도 괜찮아요. 뭐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물어주고 돈 내놔. 구상권 행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되고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벌금까지도 또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1번. 근데 여기가만 아주 예외가 많습니다. 먼저 소속 공인주사하고 중개보조,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그리고 중개 업무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48조가 3학년 3반이고, 49조가 1학년 1반이고, 그러니까 형벌에 해당됐을 때, 아주 컸을 때, 징역이나 벌금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자가 종업원입니다. 벌하는 외에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양벌 그래놨습니다. 누구도 개업도 행위자 종업원하고 개업하고 사장님하고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해당되는 조에 뭐라고 했습니까? 벌금형. 그럼 사장님은 징역이 있다 없다? 징역 없다.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끝에 벌금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징역 X. 자, 징역이면 정말 행위도 안 했는데 차라리 정말 죽어라 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법은 절대 죽으라고 안 합니다. 말해보실까요? 또 예외가 있어갖고 자, 주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 벌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항상 벌금을 얻어맞는다? 아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입증이 어려울 건데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상당한 주의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이거 동시입니다. 또는이 아닙니다. 동시에 둘을 동시에 입증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게 벌금 없다. 거기 헷갈릴 것 같으면 벌금 X. 벌금 원래 있는데 두 가지만 입증하면 벌금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아주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벌금 내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놈은 이렇게 예외가 많대요. 아주 정신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벌금을 냈다고 해도 거기는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업원의 행위로 등록 취소돼갖고 3년을 영업 못하면 정말 여기는 죽으라 소리하고 다름없을 겁니다. 벌금 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3년을 영업 못한데 종업원이 사고 쳤는데 너무 가혹하면 법은 절대 봐준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는 안 할게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증에서도 벌금 안 내고 등록 취소 안 당하고 벌금을 내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행정처분 요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 옆에다가 대위 책임 써놓을까요? 지금 가로 있습니다. 민사는 손해배상. 그리고 양벌 형사책임 무슨 책임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근데 행정처분은 우리 개업만 얻어맞습니다. 이게 제일 억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아까 누구 행위라고요? 우리 개업의 행위로 보니까 특히 이제 금쟁이를 했을 때 이중소속을 했을 때 여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금쟁이가 있습니다. 자, 금쟁이 642개 나옵니다. 거금 공소에 나옵니다. 등록 취소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종업원은 등록이 없잖아요. 종업원은 등록 취소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우리만 얻어맞습니다. 자, 이 정도로 대위. 자, 이 정도의 대비 책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요. 한번 보기는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상 3개. 여기가 이제 바로 한 문제로 그래도 꼭 나오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56페이지부터 앞쪽에 좀 있었어도 먼저 56페이지 우리 고용인. 우리가 혼자 근무 못하니까 고용인 이렇게 이제 고용이 있을 건데 요 고용인의 그리고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책임. 자, 고용인에 대한 책임이 바로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우리 개업들은 조심하세요. 종업원은 고용 안 할 수가 없는데 고용하게 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나 먼저 첫 번째 고용신고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고용신고하고 그 다음에 종료신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요 종료신고 들어왔다 하고 신고도 하고 나갔다고 신고도 하고. 자, 먼저 첫 번째는 먼저 고용을 신고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 신청 때는 아까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 때 우리 교재가 안 써놨지만 등록 신청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업무 개시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개시 전 문장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 때는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거 좀 장난 좀 심하게 한다면 고용신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 시간 있어. 뭐라고요? 신고할 수 있다. 여기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X개입니다. 요때 하면 어디 터지냐고 아닙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해도 돼. 근데 어디는요? 업무 개시 전은 신고하여야 한다. 완전 문장이 달라진다. 여기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언제 있니? 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어. 여기는 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바로 안 하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제재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종료신고 나갔다. 옛날에 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자르면 신고 안 하겠네. 하여튼 나가면 내가 잘라서 나가건 지가 지발로 나가건 뭐라고요? 종료신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는 언제라고요? 종료로부터 얼마 이내입니까? 열흘 나간 후로부터 열흘 이내에 열흘 꼭 지키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1개월 무슨 30일인가 해서 이제 1개월 내봤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한다. 이입이 늦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일주일이 아주 애매해요. 7일. 아니면 지체 없이는 수업 넘어가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데 여기도 7일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얼마요? 열심히 생각하다가 걔도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오니까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전하고 똑같아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만 추려갖고 보시면 헷갈리니까 꼭 거기서 봐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숫자만 추려갖고 열흘 아닌 거 찾아봐. 그런 문제 거기 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낼 거니까 여기서 봐야 됩니다. 종업원 나가면 얼마만이 하더라. 열심히 생각하고 신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사무소 문 닫고 놓으십니다. 업무정지, 이거 과태료가 아니라 합니다. 개월 넣어갖고, 그게 아니라 업무정지 별도 표가 있어서 1개월로, 이건 거의 내본 적 없는데, 그래도 꼭 알고 계세요. 별표 가끔씩은 엉뚱한 쪽에서 막 물어봅니다. 별도 표가 있는데 1개월. 그렇게 크게는 안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으로만 고용신고 하여야 한다. 종료신고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별표 1개월이다. 명령규정 위반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책임이 몇 가지? 밥상 3가지. 아주 밥상도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아주 편식 안 하고 아주 다양하게 차려놨습니다. 아주 얻어맞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사책임입니다. 민사는 손해를 발생시켰네.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요? 우리 고용인이 뭐를요? 고용인이 1,000만 원, 이렇게 1천만 원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의 행위는 누구 행위라고요? 개업. 네가 고용했잖아. 입니다. 그래서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 돈 깨먹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했다고요? 네가 사고 쳤잖아.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요? 똑같다고. 종업원. 그러니까 매도 매수만 신났다는 겁니다. 골라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얘는 돈이 없어. 얘는 보증 설정했어. 그럼 누굴까요? 우리 이제 배우면은 당연히 얘는 그냥 책임지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얘가 사고 쳤어도 누구한테? 개업한테 유로기 보증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물으면 무조건 협박하면 돈 받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나란히 연대. 요게 바로 무슨 책임이라고요? 연대 책임이고, 물을 주고 나서 꼼짝 못하고 물을 주고 나서 뭐밖에 안 된다고요? 돈 내놔. 이제 배째라고 이제 배만 들이댈 겁니다. 뭐만 행사한다고요? 구상권, 배 대보라고 할 수도 없고, 돈 없으면 받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종업원 문단속 잘못다 본인 팔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민사 책임 말고 이제 형사 책임이 나옵니다. 형사적으로 징역 벌금인데 형사 책임은 둘을 나란히 벌한다. 꼭 이 명칭을 잘 주의하시는 겁니다. 양벌. 여기는 이제 연대 책임이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었는데 여기는 양벌 규정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문에 가장 마지막 조문에 둘을 나란히 벌할 거야 라고 양벌 규정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번에서 이제 누구요?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먼저 우리 고용인이 뭐였을 때 징역이나 뭐였을 때 징역이나 벌금을, 그러니까 여기는 징역이나 벌금을 얻어 맞았을 때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컸을 때. 그러면 3학년 3반에 그리고 1학년 1반에
요런 제재, 형벌을 얻어맞았을 때,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도 징역 때린다. 이건 너무 가혹하죠. 하여튼 행위는 똑같은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우리 개업 공인주사는 뭐는 얻어맞지 않습니까? 야, 개업공사는 징역 있다 없다? 징역 없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런다. 여기는 둘 다 얻어맞는데 여기는 징역은 빼주고, 그죠? 징역 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벌금 내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는 둘을 나란히 벌하면서 벌금 내라. 벌금 내라. 그러니까 둘을 정말 나란히 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벌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여기는 종업원한테는 징역 있는데 우리 사장님한테는 징역이 있다 없다? 그건 없다 입니다. 그럼 둘을 나란히 벌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바로 둘을 나란히 벌한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양벌 규정으로 책임진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벌금 없다. 벌금을 아예 때리진 않습니다. 벌금 없다. 대신에 동시에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를요? 상당한 주의와,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상당한 주의와, 여긴 심하게 안 돼봤고요. 상당한 주의와. 자, 두 번째, 감독을, 이렇게 감독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게을리, 이렇게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했을 때는 뭐가 없다고요? 벌금 없다고. 자, 벌금을 무조건 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벌금을 이렇게 얻어맞았을 때, 벌금형이 선고가 됐을 때, 자, 그러면 벌금형 선고만 아까 봤었잖아요. 저기 11번, 여기 봤네, 여기 아직 안 지워졌네,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으면. 근데 등록 취소 될까요, 안 될까요? 종업원 때문에 얻어맞는 거니까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여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는 안 된다? 등록 취소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돼. 여기는 3년 동안 영업 못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내라. 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복잡하죠. 둘을 나란히 벌하는데 똑같이 벌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두 가지 입증한 벌금이 또 없대. 벌금을 내도 등록 취소는 안 당한대. 이런 식으로 아주 머리가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안 내지만 꼭 주의하세요. 오케이입니다. 세 번째, 가장 억울한 책임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제 행정 책임으로 문을 닫으십시오. 행정 책임입니다. 근데 3년을 문을 닫습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 취소를, 그리고 뭐를, 업무 정지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우리 사장님이 그 자리에 대신 앉아갖고 대위에서 바로 종업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나는 전혀 그냥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 때문에 우리만 등록 취소 당하고 3년 영업 못하고 6개월 영업 못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인이 도대체 뭐 했을 때, 고용인 하지 말라는 금쟁이를 했을 때, 금쟁이 얘가 꼭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역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중 소소. 근데 그나마 금쟁이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수 있는데 요놈은 손등에 딱 걸리면 무조건 등록 취소라는 겁니다. 아주 절단나 조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인이 그랬네, 똑같네, 그입니다. 똑같으면 뭐래요? 누가요? 개업이 그랬는데 요건 성질상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가 없다는 겁니다. 네, 누구 행위라고요? 바로 개업의 행위다. 개업이면 여기는 상대적인 등록 취소가 되고요. 그나마 2박 3일 싹싹 빌면 여기는 봐줄 수라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아주 울고불고 하게 되면 여기는 등록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중소속은 소등에 정말 걸리면 절대적. 여기는 절대적인 등록 취소를 받아서 어차피 3년 동안 영업 못하는 것은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여기가 우리 개업에게만 바로 책임을 아예 대신해서 짓는 거니까 바로 책임은 우리 개업만 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없다. 물론 이제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 당하겠지. 그리고 여기도 자격정지 당하겠지. 근데 중개보조는 아예 이런 건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사장님만 얻어맞아.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개가 완전히 다르죠. 먼저 연대 책임은 완전히 똑같고요. 종업원이나 그리고 사장님이나 1,000만 원 물어주는 거 완전 똑같다는 겁니다. 완전 같다. 그런데 여기는 징역은 없죠.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 달라. 얘는 없어. 누구만? 사장님에게만 대위. 네가 종업원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대신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억울한 책임을 여기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3년을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돈 내버리면 돼요. 계약서 한두 건 쓰면은 요거 내고도 남을 건데 여기는 3년을 영업 못해. 이거 절대적으로 영업 못해.
지금 오두시만 없어지면 무조건 뒷공문이 밟아보라는 겁니다. 이거 입증해도 안 될지라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는 입증해도 되는데 여기 입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증해도 등록주소, 그리고 입증해도 손해배상. 여기 입증했을 때는 벌금 없다. 그러니까 요놈만 예외가 있는 거지 예외 없어요. 둘 다 예외 아예 없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 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아주 심하게는 안 나왔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이제 허전하니까 문제는 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60페이지에서 이제 중개보존이 가끔씩 이렇게 하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그냥 용어 정의죠. 중개보존 공인중개사 앉아서 이렇게 나왔죠. 아까 프린트물에도 요거 빠졌다고 틀렸고, 그리고 개업한테 소속해서 현장 안내 대신에 확인 설명 나올지 모릅니다. 일반 서무 대신에 거리계약서 작성 나올지 모릅니다. 업무 수행이요 큰일 나. 그리고 일반 서무 등,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에 바로 이제 중개사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용어 정의 아주 정확하게 많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딱 이 정도 줄은 갑니다. 막 두 줄, 세 줄 넘어갈 겁니다. 하일 못한다고 아주 꼼꼼하게 정해놨습니다. 맞았네요. 주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볼까요? 7일 허전의 얘기입니다. 7일이 뭐 이상해 보여입니다. 먼저 중개보조는 소속도 마찬가지인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열흘 만에 신고하면 얻어 터지겠네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다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얼마래요? 이게 10일, 열흘입니다. 이렇게 숫자 살짝 바꿨다는 겁니다. 금방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그럼 중개보조 인장등록 해야 되니까 걔가 못 쓴다고 수갑 채워놨구만. 중개보조는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맞네요. 그럼 우리 시험장에 또 있다 그러면 X. 소속이 있겠지. 주셔야 됩니다. 또 소속은 있는 겁니다. 소속은 안 해도 된다. 큰일 나요. 자격증 줘도 맞아요. 네 번째, 개업 공인주사 중개보존을 고용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한대요?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하고, 안 하면 엄정제어도 맞고기입니다. 또 제재가 과태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주 쉽게 나왔죠. 5번 업무상, 중개보존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다. 뭐든 그러면 안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 행위로 본다, 꼼짝 못하게. 추정도 아니요, 뭐요? 본다. 자, 이런 문장은 바로 정확합니다. 아주 쉽게 나왔죠. 바로 여기도 2번. 저놈 숫자 꼭 나오면 숫자 틀렸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 시간 없다 그러면 숫자 나온 것만 딱 먼저 보고 맞았나 틀렸나, 그런 보면 답 나온다는 겁니다. 뭐하러 순서적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 이제 문제가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아주 금메달 다 땁니다. 자, 이 정도니까 다음 주는 정말 빠지면 정말 큰일 나고요. 꼭 3주, 4주는 정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그때 빠지면 내년도에 올 확률이 80%가 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좀 아주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그냥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꼭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땐 동영상 한번 듣고 오세요. 동영상 안 듣고 오면 막 말은 빠르지 그냥 아주 정신없을 거니까. 지금 막 짜증내고 오시는 많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해도 무시해서가 아니라 천천히 해도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니까 빠르게 가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막 봐줍니까? 시험 문제도 안 봐줘요. 막 정신없이 가요. 그러니까 읽어볼 시간도 없으니까 정말 거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여튼 이 프린트물은 계속 나가니까 정말 꼭 챙겨서, 그리고 여러 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OX 문제가 2번 정도 더 나갈 건데 계속 달라질 거니까 요거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5월 되면은 요약도 해서 다 해놨으니까 그거 또 드릴 거니까 아마 요약집도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기출문제 아마 특강도 할 것 같고,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